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심인 남자 보험피시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전환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실손보험 전환을 하기 이전에 알아보기에는 장점으로는 실손보험료가 많이 낮아진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총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1세대의 실손보험은 입원 시 병원비를 100%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은 입원 시 10%나 20%의 병원비를 보험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4세대는 급여 병원비는 20%, 비급여 병원비는 30%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의 경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2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발생하면 100%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될 자기부담금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2세대 보험약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보상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상한선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급여, 비급여 합산해서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앞서 2세대 실손보험은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900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원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90%인 4,5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가 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4,8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주계약인 급여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 존재하지만 4세대 비급여 특약의 경우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습니다. 4세대 비급여 특약의 경우는 원래 70%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가입과 요율 상대도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재가입 주기가 5년이거든요. 그러면 5년마다 약관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세대 실손보험의 단점인 요율 상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금융감독원은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서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약관에서는 요율 상대도라고 합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많이 간다고 해도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만약에 비급여 의료 이용을 내가 많이 한다면 이제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 개념이 실손보험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계약인 급여 보험 청구는 관계가 없고 비급여 특약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그 부분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약관을 보시면 비급여 특약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 경우에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나와 있고 다만 산정특례 대상자나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인 사람은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급여 특약의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최대 4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 보험료로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그러면 1년간은 올라간 보험료를 내고 다음 갱신 시 다시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서 재평가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네 번째 단점, 도수치료, 영양제 이 부분도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도수치료와 영양제 관련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도수치료의 경우 일정한 조건의 검사 결과와 호전도 등이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최초 10번을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마지막 단점, 통원공제는 말 그대로 통원 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의원은 10,000원, 병원은 15,000원, 대학병원은 20,000원을 공제하고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기존의 10,000원, 15,000원, 20,000원 공제는 급여 병원비와 비급여 병원비를 합산해서 이렇게 공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따로, 비급여 따로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통원시 급여, 비급여를 합해서 한 번만 공제를 했는데,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에서 한 번, 비급여에서 한 번, 2번 공제를 합니다. 일단 먼저 공제 금액을 살펴보면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급여는 의원이나 병원을 가면 10,000원과 20% 중 큰 금액,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가면 20,000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요. 비급여는 병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30,000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비급여 산정 또한 병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30,000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근육통으로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병원비가 40,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세대 실손보험은 5,000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보험금은 35,000원이 지급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원에 가셨으니까 10,000원을 공제하고 총 병원비 40,000원 중 3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10,000원을 공제하고 3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 40,000원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을 해야 되고, 급여에서는 10,000원, 비급여에서는 30,000원을 공제하니 사실 받을 보험금이 없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통원시 병원비 영수증은 급여, 비급여로 구분해서 보셔야 하고, 급여 병원비는 10,000원 이하, 비급여 병원비는 30,000원 이하는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급여, 비급여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40,000원 이하는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 병원비만 발생한 경우에는 약제비를 포함해서 공제한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당뇨 같은 질환으로 2달에 한 번 병원을 다니신다고 해볼게요. 당뇨 질환이라 병원에 약 처방 받으러 가시는 건데, 그러면 이분이 만성 질환으로 외래를 가서 진찰료가 10,000원, 약값이 5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세대 실손보험은 외래와 약값을 더해서 5,000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보험금으로 55,000원이 나오죠. 그런데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외래에서 한 번 공제, 약값에서 한 번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은 42,0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1세대처럼 외래와 약값을 더해서 10,000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48,000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2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금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좀 더 한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신 분이 통원을 하셨는데 비급여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는 통원 시 40,000원 이하는 청구할 보험금이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절 같은 질환으로 약을 타는 분이라면 통원 공제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실손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통원으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4세대 실손 전환으로 인해서 보험료는 그만큼 다운되지만 통원시 공제금액이 많아서 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대신에 만성질환으로 통원을 하셔서 급여 치료만 받으시는 분이라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전환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분은 전환을 안 해야 하는지 여쭤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총 3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재 급여 치료비만 나오는 만성질환자의 경우라면 실손 전환 고려할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내 보험이 궁금하다고 생각되시면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